미국 신불나방 이 벌레가 수년 전서부터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놈 역시 비자 없던 시절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958년 이태원에서 처음 발견되어 미군 물자가 들어오면서 무임승차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죠. 6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국내 토착화 된 해충입니다. 제가 이놈을 처음 손대었던 것도 세월이 벌써 41년이 되었네요. 미국 신불나방은 산림 및 농업 해충이며 미국, 유럽, 중국의 일부, 일본에 분포하고 있는 세계적 해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총 219종의 식물을 먹어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두어야죠. 산림 쪽에서는 웬만한 화렵수는 다 먹는다고 보면 되고요. 농업 쪽에서는 식량작물, 약용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과수작물의 중요 해충입니다. 예를 들면 콩, 옥수수, 배추 등을 먹고 사과, 복숭아, 자두, 배 등을 먹어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아주 흔하게 보이는 것은 가로수 및 조경으로 식재된 나무들, 그리고 야산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죠. 산속 깊은 곳은 없고요. 주로 동네나 도시 주변과 가로수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돌발 해충으로 보기도 하는데 돌발 해충이 아닌 토착 해충으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1년에 2, 3회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최근 10여 년 전서부터 3회 발생이 뚜렷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1차 발생은 6월 중순경, 2차 발생은 7월에서 8월, 3차 발생은 9월에서 10월경에 피해를 줍니다. 멀리서도 신불나방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마르고 거미줄 덩어리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속에 약 600에서 700여 마리의 어린 애벌레들이 나뭇잎을 먹고 있는 거죠. 어른 벌레가 알 낳는 습성은 600에서 700여 개의 알을 한 곳에 한날 한시에 낳기 때문에 알들이 부화하는 날짜는 한날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놈들이 어렸을 때는 입에서 거미줄을 내보내 군집 생활을 하며 알에서 갓 부화한 것들은 잎을 먹기 시작합니다. 일렬 횡대로 줄지어 잎을 갉아먹고 있죠. 질문: 다른 애벌레들은 거미줄 치는 것을 잘 볼 수 없는데 왜 그렇게 거미줄이 많이 치나요? 모든 벌레들은 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방어 본능이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납니다. 어린 애벌레는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거미줄을 매우 조밀하게 형성하여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천적을 말하는 것으로 새, 기생벌, 기생파리와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놈들이 밀집된 군집 생활을 계속하지는 않는답니다. 애벌레들이 사령충까지는 군집 생활을 하고 오령충부터는 밀집된 거미줄 속에서 벗어나 더 많은 먹이를 먹어야 하므로 분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애벌레의 몸 길이는 약 5cm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자라 6, 7령이 되는 시기에 나무에 원줄기나 바닥으로 기어 내려와 고치를 틀려고 이동합니다. 다 자란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려고 은밀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거친 고치를 튼 후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1년에 3회 발생하며 큰 피해를 줍니다. 질문: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언제 방제해야 하나요? 제때 방제 시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어른벌레가 알 낳는 시기는 관찰이 어렵습니다. 결국 알에서 애벌레가 부화하는 시기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나뭇가지에 발생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이때가 제때 방제 시기입니다. 나뭇가지가 손 닿는 위치에 있으면 전정과위로 잘라 발로 지그시 알아서 처리하고요. 주의사항은 나뭇가지를 잘라낼 때 충격을 주면 애벌레가 다 우수 떨어져 도망가니 충격 없이 잘라내는 것에 주의하세요. 3m 이상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는 결국 약제살포를 할 수밖에 없죠. 높이 있는 이 나뭇가지만 조준사격하면 됩니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고압 분무기는 약 15m 정도 나가므로 더 높이 발생하는 것들은 방제의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때 걱정이 돼서 주변 나뭇가지에도 살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령충까지는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아요. 오령충이 되어서는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하므로 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방지하려고 하면 나무 전체 또는 농장 전체에 약을 살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약값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겠죠? 피해도 많습니다. 제때 방제 시기는 군집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동네에서 대처 요령과 방법입니다. 남의 땅 잡목에 발생한 것들은 먼 산 쳐다보듯이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동네 이장님들이 반상회를 통해 공동 방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로수에 발생한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시군에서 공동 방제를 잘 해야 인접한 농경지 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 발생하는 것들은 군청이나 시청 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고 녹지 공간 미관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약제 살포에 대한 한 가지 문제점은
가로수 전체에 살포하는 곳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과도한 방제 행위입니다. 제때 방제를 한다면 발생한 지점만 부분적 방제를 해도 되는데 녹지 공간이나 가로수 전체에 살포를 하는 것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비표적 생물을 죽이는 과도한 방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어떤 약을 살포해야 하나요? 농경지 밖에, 즉 울타리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나방 죽이는 살충제를 살포하면 대부분 사망합니다. 농장 내부에 발생했고 농작물이 수확기일 경우에는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기 바랍니다. 잔류농약 때문에 그렇죠. 미국 흰불나방 죽이는 데 등록된 약제는 매우 많이 있고 대부분 나방류 살충제면 됩니다. 질문: 예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어떤 정보에서는 번데기 서식처를 찾아 없애면 된다고 했는데 이론적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후미진 틈바구니, 나무 옹이, 거친 나무 껍질 속, 낙엽 속, 농자재 적재한 틈바구니 속 등등 이런 곳에 번데기들이 있는데 이걸 없앤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질문: 농경지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피해를 주나요? 과일나무의 경우 잎을 몽땅 갉아먹어 나무까지만 앙상하게 남아 8, 9월의 경우 마치 겨울을 맞은 상태가 되어버려 과수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농경지의 경우 밭 옆에 나무들이 많은데 놈들이 나뭇잎을 다 갉아먹으면 먹이 부족 현상으로 기어내려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밭으로 기어들어와 밭작물의 잎을 갉아먹어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미국 흰불나방은 사령중까지는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방제의 범위가 넓어져 약제 비용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언제 방제해야 될지 답이 보일 겁니다. 질문: 친환경 농가는 어떤 약을 살포해야 하나요? 친환경 약제 살포는 비단 친환경 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경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도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미생물 제제인 BT제가 있으며 이 외에도 친환경 살충 자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 미국 흰불나방 천적들이 있나요? 네, 천적들이 매우 많습니다. 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은 거미가 있고요. 발육 단계마다 각각의 다른 천적들이 존재합니다. 번데기에 기생하는 맵시벌, 무늬 수중다리 존벌, 세줄 존벌류, 애벌레에 기생하는 기생파리, 나비세균, BT라고 하죠. 또 알에 기생하는 알벌 등 3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9년도에 세계 최초로 번데기 단계에 기생하는 세줄 존벌 악과에 속하는 기생벌을 인공 번데기에 대량 사육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개발하였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였죠. 생물적 방제의 중요 천적인데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용화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들이 관심 없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해보면 어떨지 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가 관심 가졌으면 좋겠네요. 소중한 기술이 사장되는 게 아깝잖아요. 이런 이유로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방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발생한 지점만 부분 방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국민들이 관심 갖고 봐야 할 해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놓으면 좋은 정보들이 계속 배달됩니다.